음, 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수투 처음부터 진도 좀 나가 볼 건데요. 어, 그 상미랑 정현이는 내가 본지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만나게 됐네. 그리고 진주하고 은서는 내가 오다 가다 자주 봤고, 그리고 예진이도 내가 아마 그죠? 테라스에서 옛날에 니네끼리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저기 문제 풀고 그럴 때 아마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대충은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일단 여기 우리 수투 여기 얼굴은 약간 그냥 이렇게 뭔가 이게 펜만 여기 이제 왔다 갔다, 아이고 왜 이래, 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펜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좀 이렇게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안 지워지니 근데,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애기들 약간 모빌 달아주는 아닌가? 아무튼 약간 모르겠어요. 잘 아무튼 이거 있으면 좀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넣었고요. 부담되지 않게 조그맣게 넣었으니까 약간 설명하는 위치에다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설명할 테니까 알겠죠? 네, 아무튼 자, 우리 수투 첫 단어 시작은 뭐냐?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 순서가 이제 대충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순서를, 잠깐만요. 순서를 나열해 보면 잠깐 적어보면 이렇게 돼.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그냥 크게만 분류해 보는 거예요. 미분, 적분,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끝이에요. 수투가 끝이에요. 이게 이제 수투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겠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극한은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함수 극한을 이제 배울 때 가장 처음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어떤 수 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x는 어떤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 그러면은 실수. 그럼 이놈은 당연히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 x가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있을 수 있잖아, 수직선 위에. 근데 이 x가 이 a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그지?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부터 다 이렇게 왼쪽으로부터 A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죠? 오른쪽으로부터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한없이 가까운,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한없이 가까운이라는 표현이 더 맞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뭐 가까워지는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래는 적절치는 않아요. 적절치는 않은데 우리는 이거를 말 그대로 극한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아주 되게 원론적이고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또 배우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지금 건드리려고 하면은 괜히 이제 지루해지고 이해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좀 이해가 쉬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제 그런 수준에서 가장 이해가 쉬운 방향으로 내가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어떤 수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하다 이거지. 근데 거의 모든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파고들려고 하면은 이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어쨌든 가장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정말 나중에 이걸 잘하게 되면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은 그때쯤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이제 좀 더 정확한, 그죠? 효율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내가 설명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게 어떤 수 x가,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어떤 수 x가 a는 아니지만 a 한없이 가까이 간다.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a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부터 a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가 a에 한없이 가까운 수이다, 또는 어떤 수 x가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이쪽으로 붙어든 a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수라고 한다면, 그죠? 어떤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우리가 수렴한다고 이야기해요. x가,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거 뭔지 알죠? 왜 우리 그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울 때도, 그죠? 무슨 수렴대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멘틀인가요? 뭐 그게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잖아. 모이는 곳을 수렴대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 점으로, 지점으로 이렇게 얘네가 모여드는 걸 우리가 수렴대라고 얘기하듯이, 이 수렴도 이런 뜻이에요. 어떤 수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우리가 이 x가 a로 또는 a에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x가 a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도 써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붙여가지고 x가 a로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간다, 가까워진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발산은 무엇이냐? 발산은 무엇이냐? 발산은 이제, 자, 수직선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수직선에서 똑같은 얘기야. 역시 x에 대한 얘기예요. x. 이 x요. 요 x요. 요거. 어떤 수 x가 있는데, 그죠? 얘가 얘처럼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이번엔 반대로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지?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수직선의 저 끝이 없는, 저 뭐라 그래야 되죠?
끝이 나지 않는 저 뭐지? 어떤 저 지평선 저 너머 어딘가를 향해서 그지? 저 끝을 알 수 없는 저 오른쪽 미지의 영역, 왼쪽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그죠? 영원히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커지거나 그러니까 무한히 큰 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한없이 쭉 이렇게 x 값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크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큰데 이게 적당히 큰 게 아니고 한없이 크다라는 개념인 거죠. 한없이 크다. 그죠? 한없이 크다. 일로 가면은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음의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양의 방향이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한없이 작다라는 거죠. 그냥 작은 게 아니고 한없이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그지? 한없이 이렇게 큰 어떤 수일 때, 그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x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죠? 이거는 무한대란 뜻이야. 무한대. 정확하게는 이제 양의 무한대라고 하면 돼요.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란 얘기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이제 발산이에요. 이걸 발산한다 그래요. 어느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끝없이 커지거나 끝없이 작아지는, 끝없이 크거나 끝없이 작은 이런 값을 우리가 이렇게 x가 그죠? 그런 값일 때 우리는 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이렇게 한없이 작은 값일 때는 뭐예요? x가 뭘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부르는 것에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발산의 예는 수렴은 이제 이게 끝이고요. 이런 게 수렴이고요. 발산의 예는 뭐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극한을 우리가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이제 기본이 되는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수렴과 발산을 이제 알았으면은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1단원 이름이 뭐죠? 1단원 이름은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이요. 함수의 극한. 네. 그래서 함수라는 게 뭐지? 우리가 배우는 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지, y는 fx. 이게 뭐야? x와 y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x 값이 정해지면 어때요? 거기에 맞는 y 값이 정해지는 거지. 그지? 그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그 규칙. 그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란 건 뭐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fx, 여기 이제 좀 크게 키워서 봅시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x가 얼마로 정해지면은 y 값이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죠? 예컨대 y는 fx라고 한다면 fx가 만약에 2x-1이라면, 그죠? 이렇다면 f1이면 얼마예요? x가 1로 정해졌다. 그러면 얘는 얼마야? x가 1로 정해지면 y값도 1로 정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x를 독립변수다, y를 종속변수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러면 뭘 배우는 거냐? 뭘 배우는 것이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다. 아까 얘기한 무슨 개념이에요? 수렴 개념이에요. 수렴. 그죠? 이걸 이렇게 써요. 이 얘기, x의 값이 a가 아닌데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걸 이렇게 써요.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수렴한다 또는 a로 간다 이렇게 해도 많이 얘기해. 그냥 간단하게 a로 갈 때 fx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러니까 x값이 요 값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듯이 얘가 어딘가에 가까워지면 x가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x가 어떤 값에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y는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냐 라는 질문에 그죠? 답을 구해보는 거. 그지? 그게 우리가 이 1단원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봅시다. 뭐 말보다도 이 그림을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 요 표현 x가 a로 수렴할 때, 그렇죠? a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그림을 참고해 보자. 이 그림. 자, 이거 설명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자, 이 그림을 참고해서 봅시다. fx가 이거라고 하고 x가 a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a에 이렇게 이쪽이든 이쪽에서든 이쪽으로 붙어든 a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x 값이 이렇게 a를 향해서 막 이렇게 a 값에 가까워지면서 그죠? 가까워지면서 이쪽에 와서 요 a 있죠? 여기 와서 땅 부딪히면 함수 값은 이렇게 x 값을 따라서 이제 함수 값이 변할 거 아니야, 그지? 함수 값은 어디에 땅 부딪히겠냐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프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x 값이 이렇게 이쪽으로 a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따라가 보면 어때요? 이 점을 향해서 이제 그래프가 그죠?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치? x가 이쪽에서 이렇게 a로 다가와도 그래프는 이 점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치? 결론. 함수 값은 뭐다? 여기가 L이라고 한다면, 그치? 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 보니까 함수 값은 어디? 여기에 있는 L을 향해서 한없이 이제 다가가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리미트라고 읽으면 돼요. x가 a로 수렴할 때 fx는 l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l이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야?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fx는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안 지워지니? x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거랑 같은 말인데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은 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자,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 약간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서 여기 더 알아보기라고 있죠. 이거 보고서 조금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그림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 개념 있잖아요. fa 얼마냐라고 물으면 얼마죠? 당연히 여기 점
a, 여기가 a, l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l이라고 하면 돼요. 그지?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수렴할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그지? 여기 봐봐. 그림 봐봐. 녹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x가 a로 이렇게 수렴할 때 이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그죠? 그래프를 x 값에 맞추어서 따라가 보면 어때요? 요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요 점에서의 함수 값이 얼마죠? 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얼마다? l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요, a에서의 함수 값도 l이고 a에서의 뭐야? 극한값이라 그랬지? 극한값도 l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걸 보자고. 두 번째 거. 요거는 여기다 적어볼까, 위에다? FA가 얼마냐? A 여기 보면 알겠죠? 여기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여기에 점이 찍혔죠. 여기 보여? 여기? 그래서 FA는 얼마냐? L이 아니고 베타야. 그지? 그러면 이거 있지. 리미트 X가 A로 수렴할 때 fx 극한값은 얼마겠냐? 그지? 얼마겠냐? 볼까요? A로 수렴할 때 그래프 따라가봐. X에 맞춰서 X값에 맞춰서 X가 A에 점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기에 가까워져요. 어쨌든 여기 여기는 함수값이 뭐예요? L이에요. L. 이 점에 가까워지니까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니라는 질문에는 L이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얘가 X가 이렇게 A를 향해서 다가갈 때 그래프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커브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거 아니죠?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우직하게 L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요 점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프가 X가 A로 다가감에 따라서. 그죠?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A 쪽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A를 향해서 다가가요. 그럼 그래프도 이 점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함수값,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L이잖아요. 그지?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L이잖아요. 여러분? 비어있는 요 점 있잖아. 비어있는 요 위치에 점. 응? 물론 점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 자리죠. 저 자리. 비어있는 저 자리가 여기 점이 찍혀 있다면 Y좌표 L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L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L로 수렴.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함수값이랑,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극한값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3번은 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3번 얘는 아예 A에서의 함수값이 없어. 왜 없어? 여기 비어있잖아. 그죠? X좌표가 A인 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찍혀있는 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fx는 A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그죠? 함수값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아예 함수값이 없는데, 그러나 극한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라고 얘기할 수 있다. L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X가 A로 수렴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그죠? 요 위치를 향해서 다가가게 되니까 요 위치에 X 좌표는 A지만 Y좌표가 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값이 심지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이제 기본 개념은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죠? 함수의 발산에 대한 이야기, 함수의 발산. 자, 만약에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요걸 보세요. 만약에 함수의 fx 그래프가 이 그림처럼 생겼어. 응? 그러면 이렇게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단 말이죠. 리미트 x가 a로 수렴할 때 fx 극한은 어떻게 되겠냐? 극한값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보는 거지 그래프를. x가 a로 이렇게 한없이 왼쪽으로부터 또는 오른쪽으로부터 다가간다. 그럼 그래프를 따라가 보자. 계속 올라가. 계속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게 가장 유사하죠. 그나마 우리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리함수에서 x가 이렇게 0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지?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뭐야? 이렇게 그래프가 끝없이 올라가죠. 요거랑 비슷하죠. 요 상황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수렴할 때 fx 값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없이 커지더라라는 얘기지. 한없이 커지더라. 커진다. 그죠? 그래서 뭐다? fx는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걸 뭐라 그랬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라 그랬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이거 중요하다 이제. 이것은 아까 전에 앞에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거. 이거는 L이라는 값의 어떤 특정한 상수 값으로 fx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fx는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극한값이 L이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극한값이 무한대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한대는 어떤 상수값이 아니야. 상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이거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극한값이 그럼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극한값은 없다예요. 무한대가 극한값이다? 틀린 말이야.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맞아요. 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발산한다는 말 자체는 얘가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 자체는 얘가 한없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극한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극한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극한값이 얼마예요? 극한값이 뭐 알파예요? 극한값이 베타예요? 라고 얘기하려면 이 fx가 반드시 알파 또는 베타로 뭐 해야 돼요? 수렴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렴을 할 때만. 자, fx가 그죠? x가 이렇게 a로 수렴할 때, 그지? 함수값이 fx가 수렴을 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있는 거야, 극한값이. 그죠? 얘가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수렴할 때 fx가 뭐 알파로 이렇게 수렴을 해야 극한값이 알파요. 베타로 수렴을 해야 극한값이 베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음의 이런 식으로 발산하게 되면은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극한값이 무한대다?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아니란 얘기예요. 틀린 말이다, 그거는. 알겠죠? 극한값은 수렴해야지만 있는 거예요. 알파로 수렴해야 극한값이 알파고 베타로 수렴해야 베타고 그 외에는 극한값은 없다. 없는 거야,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극한값은 이제
극한값은 무한대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똑같은 소리의 음해무한대 버전이니까 이거는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네, 한번 이제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럼 뭐냐? 케이스는 이번에는 x값 자체가 네, 방금 전까지는 뭐였냐면 이제 x가 뭐였냐? 방금 전까지는 리미트 x가 어떤 a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fx에 대한 질문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거 지울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가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그냥 밑에서 쓸게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fx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한번 보면은 그죠?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얘기한 분수함수 있잖아. 분수함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그려서 설명할게요. 자, 분수함수 이런 걸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 여기에 만약에 쉬운 걸로 하지 뭐. 자, y는 까먹어서 쉽지가 않을래나? 여러분들이? y는 그냥 x분의 1 더하기 2 해볼게요. 그러면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이 원점이고 점근선이 대충 이렇게 있겠죠. 그죠? y축하고 y는 2 점근선 이렇게 있고 그림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네. 그래서 파란 애가 y는 fx라고 해볼게. 파란 이 분수함수 요게 fx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자, 이 질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fx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자. x가 무한대로 발산 저렇게 저쪽으로 한없이 큰 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x값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이 y는 이가 점근선이다 보니까 이게 점근선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여기를 어차피 이렇게 뚫고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지? 불가능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점근선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래프는 이렇게 점점 어디에? y는 2에 점점 더 가까워질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2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런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뭐 x가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될 때도 x가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이런 상황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x 값에 맞춰서 그래프의 이제 변화를 쭉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어떤 이 함수 값이 어떤 값에 뭐 가까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극한 문제 풀 때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 풀 때 그래프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계속 이제 많이 좀 해줘야 돼. 이 극한 배우면서 해줘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극한 자극한 요거는 사실은 힌트가 자 우극한 자극한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를 요거에 대한 개념은 잠깐 내가 사실 언급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지.
x가 여러분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어. 왼쪽으로부터 a에 가까워지든 오른쪽으로부터 a에 가까워지든 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왼쪽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 있죠. 응? 그죠? 이거를 우리가 좌극한, 오른쪽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 우극한이 표시되어 있네. 얘네 둘이가 똑같네. 얘하고 얘가 똑같은 함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x가 특별히 이렇게 오른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해. 다시 한번 써볼게. x가 a 오른쪽이라 되죠. 오른쪽 플러스. 왜냐면 이제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고 왼쪽이 음의 방향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부터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a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 보다시피 왼쪽으로부터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x는 a 마이너스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a로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그죠? 요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요. 그죠? 극한값은 얼마일까? L이고 이걸 우리가 우극한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왼쪽으로부터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은 요 점에 가까워지니까 M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이걸 좌극한 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 오른쪽으로부터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요걸 뭐냐면 a에서의 우극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이거를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L이었고 이건 M이었죠? 이거 자체를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극한 값, 좌극한 값 이렇게 뭐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함수를 보면은 여러분들 함수를 보면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어떻죠? 다르죠? 왜냐면 여기 지금 분명히 이 그림에서 L하고 M이 다른 수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L하고 M이 다른 수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 즉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어때요?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그냥 일반적인 함수들 있잖아. 이런 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뭐 여기가 만약에 A야. 여기가 A. 그 A에서의 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어차피 똑같이 요 점을 향해서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 값이 뭐 L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우극한도 L이고, 그러니까 A에서의 우극한도 L이고 좌극한도 L이에요. 그러니까 같죠.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요 함수 요런 그래프를 갖는, 그죠? 요런 그래프를 갖는 요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가 않더라.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뭐다? 극한값이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정리를 잘 해야 돼. 여기가 우극한이 L이었고
아까 한 얘기에서 이어지는 거야. 우극한이 L이었고 좌극한이 M이었어요. 다르다고 했죠. 이렇게 다르다. 그럼 이때 X가 A로 수렴할 때 fx 극한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죠? 이거는 뭐다? 없다 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 아니 도대체 이놈하고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내가 정리를 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놈은 여기다가 분명히 A 플러스라고 적어준 것 자체가 우극한을 콕 집어서 물어본 거야. 아까 전에 봐봐.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세 번째 거 볼게요. 요거. 자, 이걸로 요거 세 번째 거. 여기 봐봐. 여기. 예? 여기. 이거는 그냥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만 했으니까, 그죠? 이거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그러니까 표현이 없는 거지. 정확하게 왼쪽으로부터 A로 가까이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건지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거 이거는 여기 보면은 콕 집어서 얘기한 거야. 야, X가 A에 가까이 가긴 가. 근데 그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이 가. 이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플러스라고 적어놨잖아. 분명히 적어놨으니까 오른쪽으로부터 가까이 갈 때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이게 가까이 X가 A로 가까이 가는 상황만 체크하면 돼.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L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왼쪽으로부터 A에 가까이 가는 상황만 체크를 해서 극한값을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결과 M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A라고만 적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둘 다 내가 확인해야 돼. 둘 다 확인해야 돼. 둘 다. 그죠? 만약에 fx가 이거예요. 요게 fx야. 그래프야. 근데 누가 이걸 물어봤어. 이거 세 번째 거. 이걸 물어봤어. 이렇게. 자. 짠 이렇게. 짠 왜 안 지워져 이거? 왜 안 지워지냐? 미쳤나? 지워졌다. 자. 이걸 물어봤어요. 누가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어. 그냥 여기 A라고만 돼 있어. A로 수렴할 때 이렇게만 돼 있어. A로 갈 때. 그럼 내가 이거하고 이거를 두 개 다 내가 알아서 확인을 둘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둘 다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L이었고 이건 M이었죠.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으면은 극한값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기 극한값 존재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면 극한값이 그러니까 l이라는 얘기는 a에서의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죠. l이라는 값이 있다는 얘기지. l이면 극한값이 있으면 x는 a에서의 fx의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둘 다 L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처럼 좌극한도 L이고 우극한도 L이어야 그냥 아무 표시가 없이 A로 수렴할 때 fx 물어보면 내가 좌극한 우극한 확인했더니 둘 다 L이더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 L이라고 하면 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응? 위에처럼 확인했는데 둘 다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오면 어때요? 극한값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봐봐.
좋은 예가 있네. 여기. 이거 보자. 이거 잠깐 보자. 이거. 자, 여기서 질문이, 봐봐, 질문이. 리미트. x가 1로 수렴할 때. 자, 잘 보세요. fx가 뭐죠? 나 이거 먼저 하지 말고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안 지워지냐 이게. 짠. 태블릿이 너무 후져서 그래. 이거 구형이라서. 지금 X6 나온 지가 언젠데. 잠깐만요. 자, 이거부터. 여기 fx 여기서 여기 보이죠? 요 그래프야.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 fx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수렴할 때 fx 극한값은 얼마냐? 그죠? 그러면은 보자. 1 마이너스네, 자극한이네. 이렇게 자극한 왼쪽에서부터 따라가봐. 1을 향해서. 그러면 여기야. 여기 도달해. 함수값 얼마지? 여기가 그러니까 극한값 얼마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호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1에서의 자극한 값은 있는 거야. 자극한 마이너스 2인 거야. 극한값이 자극한은 있는 거예요. 자극한 값은. 왜냐면 자극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리미트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서 1을 향해서 가봐야겠죠? 그래프 따라가 보면은 여기 2에 하나씩 가까워지는구나. 우극한 2인 거예요. 우극한 값 있는 거예요. 우극한 값 있다. 그죠? 극한 값이 있다. 이거는 왜냐면 우극한 찍어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우극한 찍어서 물어봤으니까 좌극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는 뭐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관심 바뀌고. 우극한을 콕 집어서 물어봤으니까 우극한만 계산해보고 2가 나왔으면 2라고 하면 돼. 그냥.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리미트 x가 그냥 1로 간다 그랬어. 1 그냥 1 이렇게. 뒤에 아무 여기 표시가 없어. 여기 유의체 표시가 없어. 뒤에 1로 갈 때 fx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극한값이 없다가 된다는 소리야. 이게 이제 왜? 자극한 우극한이 값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해돼요? 네, 이게 바로 좌우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려면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고 뭐 당연히 값이 1이야 2야 이렇게 얘기하려면 좌우극한 값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값으로 이제 좌우극한이 같은 값이어야지, 그죠?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지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거라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 얘기. 자, 우리가 수투에서는 우리가 보통 다루는 함수가 거의 99%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7차 함수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다항함수는 반드시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으므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다항함수는요 반드시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할 뿐만 자, 다시 자, 다항함수는요 반드시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값이 같으면은 다항함수는 어떤 점에서든지, 그죠? x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x는 a에서 극한값이 있냐 없냐 물어보잖아, 그지? 근데 이제 a가 얼마든지 간에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예요?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얘기가, 그죠? 근데 심지어 그 극한값이 무슨 말이냐? 원래 뒤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참고로 이게 함수값이랑도 똑같아요. 똑같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봐봐. 그냥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직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 다항함수다라는 거는, 다항함수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제 1차 함수하고, 그죠?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 안 배웠지만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참고해서, 그죠?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매끄럽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끊기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x는 a에서 여기서 이거 a야, x 값이 a야, a. 응? 여기서 질문을 해. 야,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 여기가 fa잖아요? 그럼 어떠니? 자극한 값도 fa고 우극한 값도 fa고 함수값도 fa야. 2차 함수는 다를까? 똑같아요. 여기가 x는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극한 값도 fa고 우극한 값도 fa고 함수 값도 fa예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항함수 있잖아. 다항함수는 이거 다항함수는 만약 이런 극한이 나와, 이런 질문이 나와. 너무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한 다항함수 2차 함수잖아요, 그죠? 뭐 이상해.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극한값을 선생님이 알려줄 때 자극하나 우극하나고 다 똑같아야지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하고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하고 다 이거 구해봐야지, 구해서 비교해봐야지 이럴 필요 없다고. 없어요. 다 어때요? 다 똑같아. 다항함수는 뭐랑도 똑같다고? 심지어 좌우극한이 함수값이랑도 똑같아.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아. 그래, 여기서 함수값. 그래서 1 넣으면 돼, 그냥 여기다가. 그게 극한값이야, 그냥 4죠.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유리함수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나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함수 있잖아. 우리가 다항함수가 아닌, 그지? 그런 함수들, 가우스 함수 이런 거의 극한을 조사할 때는 우극한 좌극한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 계산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예제 1번. 되게 쉬워요, 정말로. 이거
진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 잘 이해했으면 정말 너무 쉬워. 자, 보자. fx 그림이 오른쪽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일에서의 자극한, 마일에서의 우극한, 잘못 말했다 선생님이. 마일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각각 구하라. 그럼 마일 여기 있죠. 여기 마일, 여기 마일 여기 있는데 자극한 왼쪽으로부터 마일을 향해서 이렇게 x가 가까이 오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x값에 맞춰서 보면 이렇게 변하겠죠? 따라가겠죠? 그래서 요 점에 하나씩, 물론 비어있긴 하지만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여기에 가까워지니까 자극한 값은 얼마다? 자극한은 얼마다?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떤가요? 우극한은 이렇게 되죠? 우극한 그죠? 요 점, 까만 점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봐야 돼? fx는 0에 가까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0이다. 내가 순서를 좀 잘못 썼네.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자극한인데.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1에서 물어보는데 1에서 자 여기가 1이니까요. 자 극한 2 우극한 1. 참고로 함수값 0이에요. 여기 찍혀있으니까 점이. 그래서 우극한 1 자극한 2 끝. 그 다음에 F0 이건 함수값이죠. 리미트 기호가 없고 그냥 F0이라 그랬으니까 F0은 자 0,2 그래프가 0, 몇의 점이 찍혀있어요. 여기죠. 여기 0,1 1이고요. 이건 뭐야? 마이너스가 딱 붙어있잖아. 그럼 뭐야? 0에서의 자극한이라는 얘기거든.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지워볼게요. 여기를 0에서의 자극한 그러면은 여기가 0인데 여기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부터 자극한이니까 0을 향해서 이제 x값이 가면은 극한값은 마일이겠네. 극한은 자극한은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즉 더하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 2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자, 뭐,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그림으로 한번 해볼 텐데, 자, 생각해보자. 얘 있죠? 얘는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평면 그려가지고, 얘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x 빼기 2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2,0 꼭지점이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 2보다 클 때만 fx를 저렇게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하냐면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워줘야 되겠네요. 2보다 클 때만 저렇게 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야.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이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지? 기울기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2, 얘가 2잖아, 그지? 2. 요거 이하의 범위에서 이제 k에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k 값에 따라서 k 값이 좀 이제 충분히 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좀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두 개만 한번 예시를 들어서 그려봤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 질문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린 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런 애들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2에서의 극한값이 지금 좌극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2가 이런 값이고 우극하는 0이 되잖아. 2에서 같지가 않다고. 그럼 생각해봐. 이게 값이 존재하려면은 2에서의 우극한이 0이거든요, 확실히. 그럼 좌극한도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이 0이 되려면, 그지? 0이 되려면 이 직선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프를 따라서 이제 x값이 2를 향해서 쭉 이렇게 가보면, 그죠? 2가 될 때까지 가보면 만나는 점, 도달하는 점,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가 y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좌극한도 0이 되겠죠. 우극한이 이게 0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저 직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2에서 0이 되는 이런 직선이어야지만 좌우극한이 일치해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함수에다가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K는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해본 거고 그림으로 하면 이제 물론 완벽한 이해가 되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만 그림 그리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죠? 어떻게 푸냐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아까 내가 얘기해 준 그 방식대로 이제 하는 거죠. 값이 존재해야 된다. 자,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하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게 존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뭘 해봐야 된다고? 존재하려면 2에서의 자극한하고 x 2에서의 우극한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둘이가 같아야 돼.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돼, 그죠? 근데 이거는 이건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은, 그지? 수직선에서 이렇게 보자면 아까 풀던 거 보자면 2에 x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fx의 정의는 뭐예요? 얘죠. 그죠? 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그죠? 그래서 이 fx는 우리가 뭘로 보는 게 타당하냐? 색깔이 안 바뀌었어. 이 fx 뭘로 보는 게 타당하냐? 이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죠? 네.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느냐면 이 다항함수 있죠. 다항함수는 이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2에서의 이게 좌극한이란 뜻인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2를 대입해서 계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때는 오른쪽에서부터 2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영역 x가 2보다 이제 큰, 그지? 이 부분에서의 fx는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의 fx니까 이걸로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수렴할 때
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얘 값은 얼마야? 얘도 다항함수니까 2 때려 넣으면 돼. 그냥 줬다가 2 때려 넣으면 얼마야? 0이야. 근데 자극한 우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존재. 그죠?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보자. 다음 거. 왜 이러지? 그런데 이 예제 3번 이게 뭐 파일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 태블릿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페이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시커멓게 나와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저기 내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는데 이거 내가 지금 요걸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있잖아 다른 거 가지고 이제 대체해서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해보고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3번 저 개념 3은 예제 3번은 넘어가고 나중에 내가 좀 보완을 해줄 테니까 다른 걸로 다른 유사한 걸로 보완을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 요거 이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가우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가우스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뭐 많이 해서 알겠지만 가우스 x가 의미하는 게 뭐죠?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는 의미잖아요. 정수,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그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 봅시다. 질문이 무엇이냐? 극한값을 구하여라요. 자, 가장 정확한 거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자, 어디서의 극한값이야 지금? 1번 1로 수렴할 때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가우스 함수의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보는 거죠. 어떻게? 1 근처, 그러니까 전체 다 그릴 는 없고 1 근처에서만 그리면 돼. 1 근처에서. 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가우스 함수가 여기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요. 1에서 2까지 2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점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 여기가 1 2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보자. 1에서 그냥 x는 1로 그랬으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다 봐야 돼, 여러분들. 내가 알아서 좌극한 값 얼마야? 왼쪽에서 가면은 왼쪽에서 x가 이렇게 1을 향해서 가면은 그래프 여기 따라가야 되니까 요 점을 향해서 다가가잖아요. 좌극한 값 얼마죠? 0이에요, 0. 그러니까 0 더하기 여기 1이니까 1이 돼가지고 1이야, 좌극한은. 우극한은 그래프가 이 부분이니까 여기 우극한 여기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x가 1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요 점에 가까워지니까 우극한 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1. 요거 우극한. 이거 그냥 플러스 1이니까요. 플러스 1,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어때요? 질문이 극한값을 구하여라인데 좌극한은 1, 우극한은 2 나왔으니까 극한값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2번도 방금 전에 해서 알잖아. 똑같이 1로 갈 때야. 그죠? 얘값 자체가
자극하는 수는 얼마라고? 1. 0, 0, 0, 0, 0, 0, 0. 우극한은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지우고 어디냐? 왼쪽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네. 얘를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0일 거니까 0이고 얘는 어차피 뭐 이게 1에 이제 왼쪽에서 가까이 가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든 x는 어쨌든 1로 그러니까 요거가 2로 수렴할 거 아니겠어요? 2로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어쨌든 얘가 2로 수렴할 거잖아요. 절대값 2는 그냥 2니까 그지? 얘는 2분의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우극한은 이때 이것은 얘가 1이잖아요. 그죠? 1로 수렴한다고. 아까 계산했었죠. 우리 자극한 우극한 가우스 x. 그래서 1로 수렴하고 얘는 뭐 이 부분이 어쨌든 여기 1 플러스는 1 마이너스는 1로 수렴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1에 가까이 오든 오른쪽부터 1에 하나씩 가까이 오든 1에 가까이 가는 건 맞으니까 2로 수렴하는 거라서 어쨌든 똑같이 2야 여기는. 근데 여기가 1 빼기 1이라서 이게 0으로 수렴하겠죠. 즉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극한값은 어떻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아까 예제 3번 있잖아요. 예제 3번 안 한 거, 설명 안 한 거.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업로드를 위해서 여기 좀 끊어서 해야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는.